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말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때가 많지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며칠씩 마음이 쓰이는 그런 거리감이 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며느리 집 앞에서 버려진 우산 하나가 바람에 구르며 시어머니의 발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작은 우산이 서로 오래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내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때론 삶의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순자는 우산을 천천히 펴고 단단하게 손잡이를 쥐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럴수록 일부러라도 더 움직이려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까지 굳어질까봐, 사람 사이의 온기를 잊게 될까봐 늘 조금 무리해서라도 아들 내외의 집을 다녀오곤 했다. 순자는 며느리 윤정에게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아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윤정도 회사와 아이 돌봄까지 일과 삶이 뒤섞여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모습이 늘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반찬을 챙겨주는 일쯤은 자신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이게 참 묘했다. 고마워할 줄 알면서도 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관계. 가깝지만 조심해야 하고 사랑하지만 표현이 어려운 사이.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다. 골목 어귀를 돌자 바람에 굴러다니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색이 바래고 살대가 몇 개 꺾인 우산이었다. 누군가 버린 건지 아니면 떨어뜨리고 간 건지 비에 젖은 채 구르고 있었다. 순자는 우산을 발끝으로 살짝 당겨 이내 손에 들었다. 손잡이는 벗겨져 있었고 거처는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버리기보다 들고 가고 싶었다. 이 우산이 유독 신경 쓰인 이유를 그녀는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우산도 나처럼 참 오래 버텼네. 순자는 조용히 그렇게 생각했다. 겉은 낡았지만 잡고 펼쳐보면 아직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손때 묻은 자국이 어쩐지 사람 마음 같아 버릴 수 없게 느껴졌다. 윤정의 집 앞 계단에 올라서니 무릎이 순간적으로 욱신거렸다. 그러나 순자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늘 한 번 더 참아내곤 했다. 문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은 뒤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순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손녀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갈 힘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순자의 손에는 반찬 든 가방과 함께 버려진 우산이 조용히 들려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열자마자 순자를 보며 반가움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다. 비가 오는 날엔 바닥이 미끄럽고 순자의 무릎이 좋은 편이 아니라 혹시 넘어질까 늘 불안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꾸준히 반찬을 챙겨왔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자꾸 미안함이 커졌다. 내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나 때문이라고 더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윤정의 마음을 매일 쌓아갔다. 순자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비 오는데 미끄럽더라. 그래도 별일은 없었어. 윤정은 짧게 답했다. 어머니, 비 오는 날은 안 오셔도 돼요. 힘드시잖아요. 말투는 딱딱하지 않았지만 순자가 느끼기엔 어딘가 건조하게 들렸다. 윤정은 자신의 말이 또 차갑게 들렸을까? 내심 불안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이 울음, 직장 전화, 밀린 집안일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다니던 차였다.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윤정에겐 괜찮다,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느껴졌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겠지. 그렇게 읽히기도 했다. 거실에 놓인 버려진 우산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기류를 만들었다. 찢어진 우산이 마치 둘 사이에 어색한 틈을 보여주듯 고요하게 서 있었다. 윤정은 문득 물었다. 어머니, 이 우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길에 있길래 가져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외로운 온도를 품고 있었다. 윤정은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우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낡고 젖은 우산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우산은 어쩐지 잊힌 마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윤정은 뒤돌아 싱크대로 향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요즘 너무 지친 걸까? 왜 말들이 자꾸 딱딱하게 나갈까? 순자의 걸음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나이 들매 기운이 윤정의 가슴을 살짝 아리게 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말로 꺼내기엔 둘 사이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정리하던 순자는 문득 바람에 젖어들어온 공기를 느끼며 시선을 우산 쪽으로 돌렸다. 그 낡은 우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순자는 생각에 잠겼다. 관계라는 게 꼭 우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튼튼해도 시간이 지나면 작은 비에도 금세 젖고 휘어지고 닳아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버려도 되겠다 싶을 만큼 망가진 것 같아 보여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는 것. 윤정은 순자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이 우산 왜 가져오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인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글쎄다, 그냥 버리긴 아깝더라고. 누군가 한동안 잘 쓰던 것 같아서. 윤정은 그 대답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자의 말엔 단순한 우산 이야기가 아닌 어떤 마음이 묻어있는 듯했다. 윤정은 어린 손녀가 잠든 방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비도 오는데 그냥 버려도 됐을 텐데. 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우산의 살대를 만져보았다. 마치 그 손길이 나는 이렇게라도 붙잡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순자의 이런 섬세한 마음을 윤정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가 조심하느라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됐다. 두 사람은 같은 우산을 보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윤정은 부담의 마음이 컸고 순자는 지켜주고 싶은 정이 더 컸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 그 침묵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는 더 깊어졌고 방 안엔 묘한 정적이 이어졌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냥 좀 펴보고 싶더라. 그 말은 별 뜻 없어 보였지만 윤정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손녀가 잠들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순자는 버려진 우산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 아래 우산에 찢어진 곳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순자는 살대를 하나씩 잡아 천천히 펴보고 눌러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손길은 능숙했고 조심스러웠다. 살대가 휘어진 부분을 손으로도 펴보고 작은 펜치까지 꺼내와 조금씩 모양을 바로잡았다. 순자의 손끝은 세월의 흔적으로 굳어 있었지만 동작 하나하나엔 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윤정은 부엌에서 나오는 길에 멈춰섰다. 순자가 집중하며 우산을 손질하는 모습이 윤정 눈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거 버리셔도 되잖아요. 순자는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냥 고쳐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버리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더 마음 편하다는 순자의 평생 가치관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더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순자의 등에 비친 조용한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억지로 지우려는 듯한 손길. 모든 것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우산은 금세 완벽해지진 않았다.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임시로 붙였고 비닐 조각으로 덧대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새 우산보다 따뜻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정도면 비정도는 맞겠지 뭐. 그 말이 윤정 마음엔 이렇게 들렸다. 우리 관계도 이 정도면 다시 붙잡을 수 있겠지.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돌아섰다. 눈앞이 조금 흐려지는 걸 서둘러 숨기며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이의 숨고른 잠소리만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윤정은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헹구다 말고 갑자기 동작이 멈췄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자가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서 젖은 우산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꼼하게 손질하던 모습, 찢어진 천에 비닐을 덧대고 휘어진 살대를 펴보던 그 집중한 표정. 윤정은 그 장면이 마음 한쪽을 이상하게 아릿하게 건드린다고 느꼈다. 도대체 왜 저 우산을 그렇게까지 고치려고 하셨을까? 윤정은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 끝에 몸을 기대었다. 늦은 밤의 고요 속에서 생각들이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요즘 윤정은 늘 지쳐 있었다. 회사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아이 돌봄은 체력이 필요하고 남편은 야근이 잦아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고 표정 관리할 힘조차 부족한 날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순자가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이 부담이 되기도 했다. 미안하면서도 또 죄송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녀는 그 마음을 말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 윤정은 천천히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너무 각박해졌나? 목끝이 저릿하고 눈 안쪽이 뜨겁게 차올랐다. 순자는 늘 조심하며 다가왔다.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느렸지만 그 속엔 윤정을 향한 진심이 늘 있었다. 복잡한 어색함이 쌓여 둘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게 윤정은 싫었지만 표현하는 법을 점점 잊어버린 것 같았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윤정이 결혼 초반 새 집에 혼자 남아 울고 있던 날, 순자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던 순간, 말은 없이 그저 손등을 한번 쓸어주던 그 온기. 그때 윤정은 이분은 정말 다정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로가 조심하는 사이가 되고 조심이 쌓여 언제부턴가 거리감이 되었다. 윤정은 조용히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어머니, 제가 너무 차갑게 한 거 맞아요. 흐르지도 않는 눈물 한 방울만 뺨을 타고 내려갔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윤정의 마음속 응어리를 살짝 풀어내는 듯했다. 조용한 밤, 낡은 우산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오래 흔들어 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멎어 있었다. 공기는 촉촉했고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듯 평온했다. 순자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고쳐둔 우산을 들여다보았다. 밤새 바람에 말라 거천의 물기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비닐이 덧대어진 부분이 보였지만 순자는 그마저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비는 막아주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현관 앞에 우산을 세워둘까 고민했지만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윤정이 부담스러워하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제 윤정의 말투가 순자의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은 것이다. 순자가 우산을 들고 서성일 때 방에서 윤정이 나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순자를 보자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정의 말투는 어제보다 훨씬 온기가 느껴졌다. 순자는 고쳐둔 우산을 바라보며 덥석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윤정이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그 우산 어제 고치신 거죠? 응, 그냥 해봤어.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론 작은 떨림이 있었다. 윤정은 우산을 살짝 만져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예뻐요. 저 오늘 회사 갈 때 들고 나가도 될까요? 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윤정이 먼저 말을 건넨 것도 놀라웠고 그 말이 어쩐지 눈물이 날 만큼 기쁘게 다가왔다. 그래, 그래. 가져가.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가슴이 괜히 따뜻하게 차올랐다. 윤정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고쳐주셨잖아요. 이 우산 그냥 버리기 아까워요. 그 말은 우산을 향한 말 같았지만 순자의 마음엔 어머니 마음 제가 알겠어요. 라는 뜻처럼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윤정을 보며 순자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멍든 마음이 햇빛을 쬐는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렸다. 순자는 속으로 살며시 중얼거렸다. 참 다행이다. 아직 우리 사이 고칠 수 있나 보네. 저녁 무렵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잔잔하게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윤정은 퇴근길에서 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 윤정은 일부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저 거의 다 왔어요. 같이 들어가요. 순자는 의외라는 듯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이제 집 앞이야. 잠시 뒤 두 사람은 골목 입구에서 마주쳤다. 윤정은 어색하지 않은 미소로 순자에게 우산을 들어 보였다. 바로 그 고쳐진 우산이었다.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윤정이 그 우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섭섭함과 미안함을 녹여주는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비 오니까 같이 쓰고 가요. 윤정이 우산을 살짝 치켜들며 말했다. 순자는 천천히 우산 아래로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다. 우산의 비닐 덧댄 부분에서 몇 방울이 스며들었지만 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윤정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좀 예민했죠. 아니야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이 좀 차갑게 나갔던 것 같아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 윤정이 많이 힘든 거. 그래서 더 뭐라 말 못했어. 비가 우산 위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그 말들이 조금씩 쌓이며 둘 사이 오랫동안 끼어있던 어색함을 천천히 치워냈다. 골목을 지나며 윤정은 말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우산 고치는 거 보고 괜히 마음이 복잡해져서 울컥했어요. 순자는 잠시 윤정을 바라보았다. 울었어? 네, 그냥 그 모습이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은 그녀에게 생각보다 깊게 닿았다.
윤정아, 난 그냥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은 게 많다. 우산도 그렇고 사람 일도 그렇고.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우리도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처럼 들렸다.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 오는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로등 아래서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며칠 뒤 날씨가 맑아진 어느 오후, 윤정은 퇴근길에 일부러 잠시 멈춰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선반에 놓인 여러 우산을 천천히 살펴보며 손에 잡히는 몇 가지를 펼쳐보았다. 그러다 문득 순자가 고쳐준 그 낡은 우산이 떠올랐다. 우산을 고치던 조용한 손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 윤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한테 내가 먼저 마음을 보여드려야겠다. 윤정은 차분한 회색 우산 하나를 골랐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손잡이, 과하지 않은 색감. 순자의 성격과 닮은 우산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손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윤정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거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윤정이 내미는 우산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어머니 거예요. 고쳐 쓰시던 우산은 이제 편히 쉬게 해드리고요. 윤정은 살짝 웃었다. 순자는 천천히 우산을 받아들었다. 새 우산에 아직 굳은 천에서 파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내가 이런 걸 왜 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이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윤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고쳐주신 우산 덕분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하고 있다는 거요. 순자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그 우산은 버리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 버릴 게 아니지. 그 말은 윤정의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울렸다. 둘은 함께 베란다에 나가 고쳐진 우산을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정은 우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 오래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를 놓아주는 것 같았다. 순자가 문득 말했다. 윤정아, 내 어머니,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순자는 잠시 멈추고 윤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난 내가 고맙다. 너무 고맙고 그 고마움을 괜히 조심하느라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윤정은 울컥해져 입술을 꾹 물었다. 어머니, 저도요. 저도 어머니한테 고맙고 미안한 게 많아요. 순자가 윤정의 손등을 살짝 쓸어주었다. 오래전 결혼 초의 그 손길처럼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다정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창밖엔 햇살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비도 우산도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 우산이 불러온 변화는 두 사람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남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